1980년대와 1990년대 중국 본토에서는 인상적인 서스펜스와 스릴러 영화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자정 2시는 다크타워의 유령과 세인트폴 병원의 미스터리, 405 살인사건, 제인 공주 무덤 강도 등 그 중에서도 보기 드문 걸작이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텐챙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영화에 대한 리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주 고전적인 국내 충격 영화 거짓말 탐지기 이야기는 성대한 결혼식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이번 결혼식의 주인공인 탕카이와 저우이다. 두 사람 모두 30대 초반이어서 당시로서는 늦은 결혼으로 여겨졌다. 신부주인은 여성 속옷 회사의 사장이다.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강인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신랑 탕카이는 원래 저우이 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여자 상사의 남편이 되었다. 주변 동료들과 친구들은 그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얼굴에는 훈훈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신혼부부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다. 단 한 여자만이 불길한 말투를 썼어요. 조 야이러는 아름답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이는 이 여자를 모른다. 그냥 상대방이 낯익은 것 같은데 그녀는 수년 동안 쇼핑몰에서 열심히 일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그녀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 결혼식이 끝난 뒤 당계는 주이가 새로 구입한 별장으로 이사했다. 두 사람은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탱케이아이와 조이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누오다의 별장에서 부부는 저우이 취한 조육환, 이 소유한 애완 고양이만 동행했습니다. 결혼식의 기쁨에 푹 빠진 주이. 요즘은 전혀 일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회사의 모든 일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마음 편히 집에 머물며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조이를 오랫동안 따라온 남자 비서 마치양은 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양은 항상 조이를 사랑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못생겼어. 개인 경제 상태도 보통 수준. 그래서 저는 주이에게 감히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뜻밖에도 잘생긴 외모로 칭찬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수사를 잘하는 탕카이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마치양은 이미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말투가 순조로운 탕카이와 주이는 결혼에 대한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다. 조이는 최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양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탕카이가 회사 아래층에서 이상한 여자와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로 인해 그는 탱케이아이가 조이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조이의 재산을 탐내는 것뿐입니다. 고민 끝에 마치양은 조이를 몰래 찾았습니다. 탕카이가 낯선 여자와 사적인 만남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라. 그리고 그녀에게 여가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상기시켜주세요. 회사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연히 사랑의 꿀단지에 빠진 강한 여자. 나는 남자 비서의 말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마치양이 탱케이아이가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상대방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날조한 것이다. 조이가 완고한 것을 보고 마치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애도를 표하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녀와 탕카이의 신혼여행 기간은 단 2달에 불과했다. 1년의 이상한 일들로 인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밤 늦게 푹 자고 있던 부부는 갑자기 터지는 음악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두 사람은 2층 침실에서 1층 거실까지 소리를 따라갔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실에 있는 레코드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탕카이는 서둘러 앞으로 나와 레코드 플레이어를 껐다. 조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레코드 플레이어가 오작동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다음날 훨씬 더 다른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저녁, 탕카이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이는 집에 혼자 심심합니다. 나는 목욕을 하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다. 조이는 욕조에 누워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다시 깨어났을 때 눈을 감고 무의식적으로 물 한 줌을 들고 세안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욕조의 물이 조금 걸쭉해진 걸 보니 조이는 얼른 눈을 떴다. 그 결과 욕조에서 원래의 맑은 물을 보았습니다. 이때 경쟁은 핏빛으로 변했다. 조이는 즉시 겁에 질려 죽었습니다. 욕조에서 구르고 기어나오는 것? 야근하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욕조에서 피가 많이 나왔다고 주장함. 탕카이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 확인했다. 욕조에 담긴 붉은 액체는 피가 아닌 붉은색 페인트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탕카이는 어떤 지루한 사람이 장난을 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 중요한 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몇 마디 말로 주의를 짧게 위로했다. 그녀가 얼굴과 몸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내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서둘러 회사로 돌아갔다.
남편이 떠난 후 여전히 충격에 빠진 주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 했다. 침실로 들어가자마자 음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레코드 플레이어가 다시 자동으로 재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이는 서둘러 앞으로 나와 전원을 껐다. 갑자기 음악이 멈췄어요. 고양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위층 화장실에서 들려왔다. 조이는 위층으로 달려가 화장실로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애완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로 뒤덮이고 밧줄로 묶인 채 욕조 위에 매달린 샤워헤드. 조이는 이 끔찍한 광경에 즉시 겁을 먹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침실 침대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 옆에는 그녀의 남자 비서인 마치앙이 앉아있다. 마치앙에 따르면 그는 방금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이의 별장 문이 닫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에 들어가서 조이에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뜻밖에도 집에 들어간 후 1층에서는 오랫동안 주이의 이름이 호명됐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마치앙은 혼란스러워서 무의식적으로 위층으로 걸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이는 마지막으로 화장실에서 기절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샤워기 헤드에 죽은 고양이가 매달려 있어요. 마치앙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조이를 침실의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죽은 고양이를 제거하십시오. 집 밖에 묻어둘 곳을 찾았어요. 조이가 깨어난 것을 본 그녀는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워합니다. 마강은 당카이가 돌아와서 오해를 살까봐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그는 방금 조이에게 일찍 쉬라고 말하고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마치앙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탕카이는 회사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조이가 방금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다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탕카이는 걱정이 됐다. 그는 항상 아내의 정신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해안도시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이는 이 말을 듣고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부는 짐을 꾸렸다. 비행기를 타고 해변 도시로 이동. 착륙 후 두 사람은 버스로 갈아탔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바닷가에 있는 고급 호텔의 방을 예약했어요. 이 객실은 정교하고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커튼을 열면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여요.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광경. 주위의 마음에 있는 우울함을 쓸어버리게 하소서.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객실에 더블 카약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바다에 뱃놀이를 하러 가겠다는 뜻을 즉석에서 표현한 것. 그러나 탕카이는 여행과 여행에 지쳤다는 이유로 정중히 거절했다. 조이는 절망에 빠져 혼자 카약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바다로 노를 저을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그녀가 아래층으로 걸어가자마자 탕카이가 그녀를 쫓아왔습니다. 혼자 바다에 들어가게 놔둘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더군요. 조이는 즉시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해변에 행복하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눈치챘다. 한 어부가 해변에서 어선의 엔진을 열심히 수리하고 있다. 이를 본 탕카이가 앞장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조이는 조금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나는 카약을 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탱케이아이는 그녀가 카약을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조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탕카이가 배를 물속으로 밀어넣고 있을 때 몰래 주머니에서 맞는 칼을 꺼냈다. 카약을 타고 침착하게 작은 찢김을 새기다. 주위의 카약이 점차 해안에서 멀어진 후 탕카이는 어부들에게로 돌아섰다. 어선 엔진 수리를 돕는데 열정적인 척. 그리고 조이는 방금 카약을 타고 200에서 300m 떨어진 곳을 항해했습니다. 카약이 새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주인은 갑자기 당황했다. 계속해서 해안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탕카이는 못 들은 척했다. 도움을 청하는 저우이의 외침을 은폐하기 위해 그는 또한 일부러 어선의 엔진을 켜서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포효가 조이의 목소리를 완전히 삼켰습니다. 늘 바다에 등을 돌리는 어부들. 전체 과정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엔진을 수리하고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부서진 카야만 물 위에 홀로 떠있는 모습이 보였다. 조이는 오랫동안 사라졌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탕카이는 당황한 척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부들은 구조의 가능성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탱케이아이는 빨리 호텔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 주변 수역에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이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카약에서 갈라진 틈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탕카이에 대한 의심.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또한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는 숨겨진 암초가 일부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결국 그렇게 판단했다. 카약이 바위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조이의 몸은 파도에 휩쓸려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탕카이는 현지 경찰과 협력해 녹음 등의 작업을 마친 뒤 비행기를 타고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로 돌아가세요. 그 사람이 공항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 여성이 재빨리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찾아온 사람은 결혼식장에서 저우이, 주백을 기묘하게 움직이게 한 여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유샤오잉이고 탱KAI의 언더그라운드 애인입니다. 회사 아래층에서 탕카이와 여러 차례 사귀던 여자를 우연히 마주친 것도 마찬이었다. 탕카이는 우샤오잉을 보고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만 경계를 완화하십시오. 이후 두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는 마침내 이야기의 일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앙이 추측한 대로였습니다. 탕카이와 저우이는 결혼에 대해 정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이의 별장에 있는 레코드 플레이어는 설명할 수 없이 자동으로 2번 재생되었습니다. 조이가 목욕할 때 욕조에 빨간색 페인트, 그리고 조이의 애완고양이는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모두 탱KAI와 유샤오잉이 공동으로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원래 계획은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의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탕카이는 그를 남편으로 삼아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탱KAI는 기본적으로 조이의 모든 재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아직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았어. 탱KAI와 유샤오잉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두 사람은 조이를 정신병원에 남겨두는 것이 항상 숨겨진 위험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를 제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계제는 특별히 주이를 해안도시로 데리고 가서 휴식을 취했다. 그는 조이가 수영을 할 수 없고 여전히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발적인 익사 사고를 일으키고 상대방을 죽이십시오. 뜻밖에도 조이는 방금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빨리 카약을 타고 바다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탕카이는 이 말에 매우 기뻐했다. 갑자기 저우이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조이가 그를 해변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을 때 탕카이는 먼저 거절한 척했다. 사실 범죄를 저지를 도구를 찾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조이는 카약을 들고 혼자 호텔방을 나온 후 이미 방에 있어요. 맞는 칼을 발견한 탕카이는 곧바로 그를 따라잡았다. 그녀는 주이가 혼자 바다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걱정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에 도착한 후 탱KAI는 의도적으로 어부의 보트 수리를 다시 도왔습니다. 조이가 혼자서 카약을 발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다용도 칼로 몰래 카약을 베었습니다. 결국 주이는 카약 누수로 인해 바다에 빠졌고 시신은 온전한 채로 남겨졌다. 이제 살인 계획은 완성됐어. 탕카이는 망설임이 없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날, 그는 연인 유샤오잉을 집으로 직접 데려갔습니다. 재미있게 즐길 준비를 하세요. 뜻밖의 두 사람은 방금 저우이의 별장 문으로 들어섰다. 눈앞의 광경에 나는 깜짝 놀랐다. 따뜻한 음식이 가득한 식탁을 보니 옆에 메모가 있어요. 그것은 말했다. 당신이 돌아오면 피곤하고 배가 고플 것 같아요. 더울 때 먹을 음식을 특별히 준비했어요. 서명에는 조이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탱KAI는 손글씨를 주의 깊게 확인했습니다. 진짜 조이가 쓴 것 같아. 혹시 조이의 유령이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조금 두렵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하지만 탱KAI는 여전히 유샤오잉을 2층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대화하기 전에 먼저 그녀와 진정할 준비를 하세요. 그 결과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가게 됐다. 커피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는 걸 봤어. 케이크 옆에도 메모가 있어요. 그것은 말한다. 당신이 식탁에 있는 음식을 먹기에는 너무 소심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케이크 좀 먹고 굶지 마세요. 서명은 여전히 조이입니다. 손글씨는 식탁 위 메모에 적힌 손글씨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탱KAI와 유샤오잉은 마침내 끔찍한 진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즉, 조이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빌라 주변을 수색했다. 그러나 조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탕카이는 급히 회사로 달려갔다. 프런트 직원에게 오늘 아내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프런트 아줌마가 당황한 얼굴로 탕카이에게 물었다. 저우 씨는 익사하지 않았나요? 그제서야 탕카이는 자신이 화를 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재빨리 그와 화해했습니다. 진정된 후 그는 조이가 아직 살아있을 것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탕카이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빠르게 떠올랐다. 이 사람은 조이의 남자 비서 마치앙입니다. 탱KAI는 마치앙이 조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앙은 조이를 죽이기 위해 함정을 설치했다고 의심했을까요? 지금은 일부러 유령인 척하고 있어 억지로 경찰서에 항복하려고 하시나요? 이를 생각한 탱KAI는 원래 마치앙을 찾아 직접 대면하여 질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조이의 죽음은 경찰에 의해 사고 익사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치앙이 이에 대해 의심을 품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할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한 후 탕카이의 두려움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유샤오잉과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2층 침실에서 모든 일을 마친 후 갑자기 아래층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 그들이 소리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거실에 있는 레코드 플레이어를 봤어. 조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재생됩니다. 문제는 레코드 플레이어가 어떻게 자동으로 트랙을 재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다시 빌라를 수색했다. 아직도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문과 창문도 안쪽에서 잠겨 있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텐케이아이는 여전히 마치앙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다음날 출근 후 텐케이아이는 마치앙을 직접 해고할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 후 싱 유샤오잉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유샤오잉을 조이가 살해된 해안도시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전에 그와 조이가 머물렀던 호텔방에 묵었습니다. 조이가 살해된 이후로 밝혀졌습니다. 탕카이의 마음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집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 그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져가게 만드는 것. 이 이상한 일들이 저우이의 유령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마치앙은 아직도 유령인 척하고 있나요? 탕카이도는 자신에게 강력한 반격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연인 유샤오잉을 조이가 살해된 도시로 데려갈 계획입니다. 그와 조이가 머물렀던 호텔방에 체크인. 이것이 바로 제가 조이의 유령이나 마치앙에게 도전하고 싶은 일입니다.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러나 당개이의 계획을 듣고 우샤오이는 하지만 나는 조금 겁이 나서 감히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텐케이아이의 노고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날 해안도시로 비행기를 탔다. 그 고급 호텔의 방에 체크인했어요. 방에는 새로운 카약도 있습니다. 카약을 본 후 유샤오잉. 그때의 조이와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텐케이아이에게 그녀와 함께 바다로 노를 저으러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텐케이아이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히 두 사람이 해변에 왔을 때 저번에 바닷가에서 어선을 수리했던 어부 형님. 이때 그는 다시 어선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어선은 늘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이를 본 탕카이는 생명을 구하는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했다. 그는 어부 형제가 어선을 수리하는 것을 돕고 싶다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유샤오잉과 함께 카약 타기를 거부함. 조이를 익사시키도록 디자인한 후 그는 원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샤오잉과 함께 노를 젓고 싶지 않습니다. 유샤오잉은 텐케이아이의 생각을 보고 자신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혼자서 카약을 타고 넓은 바다를 향해 노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샤오잉이 후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탕카이는 잠시 놀랐다. 그런 다음 낚싯배에 올라 어부 형제가 배를 수리하는 것을 도울 준비를 하세요. 그러다가 그는 어부가 다용도 칼로 나무 막대기를 휘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맞는 칼은 그가 조이의 카약을 자르는 데 사용한 맞는 칼과 동일합니다. 똑같아 보여. 탕카이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조이의 카약을 자르는 데 사용한 칼은 오래전에 파괴되었습니다. 어부의 손은 어디서 왔는가? 탕카이는 어부들에게 직접 묻고 싶었다. 의혹을 불러일으킬까 걱정. 그가 망설이던 바로 그 순간 무심코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어. 사람과 배를 포함해 우샤오잉이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다. 탕카이는 갑자기 세상이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배에서 내려 구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때 뒤에서 유샤오잉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샤오잉은 멀리 노를 저어 가기 전에 해변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저우이와는 달라. 그녀는 수영을 잘하며 바다에 떨어져 익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텐케이아이는 유샤오잉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어부들의 손에 맞는 칼이 쥐어지는 것에 대해 혼란스럽고 걱정스럽다. 그는 호텔방으로 돌아온 뒤 곧바로 마음을 바꿨다. 즉시 체크아웃하고 하룻밤은 호텔로 바꿀 예정입니다. 유샤오잉은 무력감을 느꼈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짐 싸기 시작. 뜻밖에도 그녀가 옷장을 열었을 때 누군가가 옷장에 있다는 갑작스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탕카이는 마음속 두려움을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캐비닛 문을 열었다. 나는 그 안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여성용 상의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요. 탕카이가 찬 공기를 마시게 된 것은 바로 이 드레스는 저우이가 살해당했을 때 입었던 상의와 똑같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탕카이의 정신을 거의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드레스를 잡고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유샤오잉도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찢어버렸다. 문 밖에서 맑은 발소리가 들렸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탕카이는 손발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틈새로 밖을 내다보며 그 결과 나는 실제로 마치앙이 문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각선 맞은편 방으로 들어갔다. 마치앙을 본 후 탱KAI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최근에 겪은 일련의 이상한 일들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마치앙입니다. 이때 탕카이의 정신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마치앙의 얽매임을 없애기 위해 그는 상대방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호텔을 바꾸는 생각을 포기했다. 그날 밤 당개는 우샤오잉을 등에 업고 다녔다. 어둠 속에서 호텔 주방으로 가다가 시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앙의 객실 문에 왔습니다. 강제로 진입하여 마치앙을 해킹하여 죽일 준비를 하세요.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마치앙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탕카이는 직접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늘 밤에는 여기에 묵을 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탕카이의 정신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다시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조이의 유령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더니 부엌칼을 집어들었다. 우울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옴.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샤오잉은 한밤중에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는 탕카이를 보았다. 나는 막 앞으로 나아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탕카이의 손에 있는 부엌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겁에 질려 물러섰다. 반면 탕카이는 부엌칼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다. 유샤오잉은 탱KAI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죽였을 때 탕카이가 갑자기 부엌칼을 던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를 꼭 껴안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유샤오잉은 억지로 진정하고 탱KAI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탕카이는 점차 진정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유샤오잉과 함께 시항공편을 탔습니다. 두 사람이 살았던 도시로 돌아왔다.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우효령은 단계와 단호하게 헤어졌다. 그녀는 이미 탱KAI가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계속 그 사람이랑 어울리면 그 사람한테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어 이별을 언급한 우샤오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탕카이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돈과 집과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샤오잉은 왜 자신을 떠나기로 결정했나요? 그는 심지어 편집증적으로 믿었다. 유샤오잉은 조2의 유령에 겁을 먹어 그를 버렸습니다. 주위의 유령을 쫓아내기 위해 점점 미쳐가던 탕카이는 현지 여신을 만나러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신은 그에게 거액의 인건비를 청구한 후 집에 가서 거울로 벽을 덮게 해주세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귀신이나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탕카이 여신의 인도를 받은 후 나는 곧바로 시장에 가서 큰 거울을 많이 샀다. 그런 다음 이 거울을 집 벽에 붙여주세요. 거울이 가득한 방을 바라보며 탕카이는 마침내 마음속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뜻밖에도 그의 정신 상태가 점차 좋아지자 익숙한 인물이 별장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방문객은 오래전에 바다에 빠져 죽었어야 했던 주이다. 조이는 전혀 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때 같은 반에서 수영 챔피언이었으며 물기술도 뛰어났습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 그녀는 탱KAI의 달콤한 말을 한 번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치앙에게 상기된 후 조이는 더욱 조심스럽다. 그리고 그는 집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이상한 일들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은 탱KAI와 그의 연인 유샤오잉이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일부러 백테스팅을 하고 있는 이 남녀 커플을 폭로하기 위해 조이는 최선을 다했고 처음에는 이상한 것에 겁을 먹는 척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수영을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마침내 마치앙의 도움으로 자신의 가짜 죽음과 일련의 초자연적 사건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마침내 탱KAI를 거의 미치게 만들 뻔했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탕카이. 조이가 살아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후 벽 곳곳의 거울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비쳐 그 사람 모두가 즉시 놀라서 미쳐버렸습니다. 완전 미치광이가 됐어. 조이는 침착하게 탱KAI에게 걸어가 앉았습니다. 탕카이는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에 기댔다. IQ를 변기에 버린 바보처럼. 바로 그 순간 유샤오잉이 갑자기 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탕카이와 헤어진 후 조금 후회했다. 결국 탕카이는 성격 외에도 다른 면에서도 꽤 괜찮습니다.
그녀는 단지 탱KAI에게 화해를 요청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그냥 들어왔다. 나는 탱KAI가 조이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샤오잉의 정신은 강하게 자극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이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탕카이가 어떻게 상대방과 그렇게 가까울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유샤오잉의 존엄성과 IQ를 즉시 죽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빌라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갔다. 길을 잃은 듯 거리를 걷는다. 누군가를 만나면 좋은 남자와 결혼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반대편에는 조이, 탕카이가 정말 미쳤다는 걸 확인한 후 망설임 없이 정신병원에 보냈다. 결혼 생활을 해산했습니다. 죄수 탕카이를 버리고 난 후 조이는 마치앙을 찾기 위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마치앙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조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오오오. 몇 달 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오오오. 몇 달 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거짓말 탐지기는 먼 1993년 개봉됐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영화의 줄거리는 다소 구식으로 보입니다.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위적인 작품으로 여겨졌죠. 특히 사격 기술이 참 기발하네요. 영화에는 등장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장면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장면에는 배경음으로 심장 박동 소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나면 캐릭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암시가 자주 나타납니다. 스크린 앞의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로 변신, 캐릭터의 표정의 미묘한 변화를 관찰하고 심장소리의 효과음을 들어보며 특정 순간에 캐릭터가 누워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말 멋진 인터랙티브 영화. 지난 30년 동안 보기가 드물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스펜스 MOVI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꼭 클릭하고 팔로우 해주세요. 달콤한 오렌지의 소리가 오랫동안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